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통어로 영어를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가 다르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과학에서는요, 이 원소들을 기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원소 기호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의 이름은요, 김청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니셜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선생님 이름에서 이니셜을 가지고 온다면 아마도 그렇죠. 김청혜니까요. 바로 K, C, H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원소에 넣어보는 거예요. 자,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었던 리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은요, 그렇죠. 가장 맨 앞에 대문자 L로 시작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만들 때는요,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면 원소 기호의 어원, 즉 그게 영어일 수도 있고요, 라틴어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대문자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리튬에서 L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원소의 경우 이 첫 글자가 겹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중간에 있는 글자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소문자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 질문이요. 선생님 그럼 그냥 제가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어떤 소문자가 선택되었는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리튬의 경우에는요, 두 번째에 있는 소문자 I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Li라는 것이 바로 리튬의 원소 기호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그네슘이에요. 자, 마그네슘, 그렇죠. 가장 맨 첫 번째 글자 대문자를 가지고 올 거니까요, 바로 M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마그네슘에서 선택된 글자 소문자는요, G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원소 기호는 Mg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수많은 원소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원소 기호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파벳 알아야 하는 것처럼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면 그렇죠, 이 정도의 원소 기호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분자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분자라는 것은요, 확실한 건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물질이기 때문에 원자보다 큰 단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원소와는 대소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소라는 것은 입자의 개념이 아니라 성분, 종류의 개념이었기 때문인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분자의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분자라는 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래요. 원자라는 것도 가장 작은 입자였는데 분자가 어떻게 가장 작은 입자가 될 수가 있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원자 상태로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산소는 어떤 물질을 잘 타게 해요. 이런 산소의 성질은 산소 원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소 분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가 맞고요. 이런 분자들은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소 두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해줬던 것처럼요. 하지만 산소 원자만 있을 때 산소의 성질을 가지지 않아요. 이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산소 분자가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의 성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지금 산소 원자 두 개와 탄소 원자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할 때는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되는데요.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것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 각각 따로 있을 때는요. 암모니아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얘네가 결합해서 NH3라는 암모니아 분자를 구성하게 되면 그 분자에서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분자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원자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원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되겠죠? 그 원자의 종류 그리고 수를 표현한 것이 바로 분자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원자의 종류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개수는요? 그렇죠. 숫자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물 분자가 있습니다. 물 분자는요.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원소의 종류는 원소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수소 원소 기호와 산소 원소 기호를 알고 있어야 해요. 자, 이때 주로 우리가 나중에 이온을 배우겠지만 양이온부터 쓸 거예요. 그래서 수소 먼저 쓸 건데, 자, 수소 원자 2개. 그래서 수소라는 원소 기호를 써주고 숫자 1을 오른쪽 아래 작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소예요. 그럼 산소에 원소 기호 써주시고 이번엔 하나니까 그 1을 오른쪽 아래에다가 작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H2O1이라고 된 것이 바로 물의 분자식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 1이라는 것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1을 빼고 H2O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물 분자가 2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런 물 분자가 2개 있을 때는 분자식 앞쪽에 큰 숫자로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2H2O라고 적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많은 분자식 예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분자식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아직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그 결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자식의 경우 몇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